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차기 LA 한인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올해에도 경선 없이 무투표 당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가 로버트 안 LA 한인회 이사가 단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제37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후보 등록 서류를 배부한 결과 지난 24일 서류를 수령해 간 로버트 안 이사 외에 추가 수령자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기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하는 서류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한 예비 후보는 로버트 안 이사 한 명뿐인 것입니다. 등록 접수 후보가 한 명뿐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후보의 서류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면 단독 출마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됩니다. 만약 미접수, 자격 문제 등으로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등록이 진행됩니다. 선거 규정에는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30일 내에 재등록을 실시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은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 대결이 계속되면서 실제 대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던 지난 2016년에는 경합주 선거 예측이 틀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고 2020년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했으나 격차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분석 사이트 538은 실제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7개 경합주의 후보 지지율 격차는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선 해리스 후보가 네바다, 펜실바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종합 분석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포인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합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바니아,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곳에서 1%포인트 미만의 격차로 앞섰습니다. CNN이 여론조사할 결과 다음 달 5일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패배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응답이 73%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한 뒤에도 지금까지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이듬해 1월 6일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점령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일 때도 사실상 이를 방조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선거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면 대다수는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지지자는 97%가 그녀가 패배할 경우 패배 인정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는 57%만이 그가 패배를 인정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CNN은 57%라는 수치는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만이 패배를 인정할 것이라고 대답했던 7월에 비해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선거에선 대통령 외에도 연방하원 전체와 연방상원의 3분의 1인 34석을 새로 선출합니다. 상원은 공화당 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경합으로 평가받는 25석 향배에 다수당이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모든 관심은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는 현역 의원이 가장 위태로운 곳 몬태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몬태나가 급속히 보수화했고 전국 선거 지형도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화당 경쟁 후보에게 줄곧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원 선거는 435개 선거구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석 중 11석, 공화당 의석 중 14석이 경합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218석을 갖는 당이 하원 다수당이 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놓고 여당 안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어 토론과 표결까지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공개의총 제안의 친윤계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며 여권 분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국민만 보고 가라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표결은 분열의 단초가 될 거란 시각도 적지 않은데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까지 개파 간 갈등만 커질지 극적인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대선 당일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명태균 씨가 일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9.1%포인트 앞서 당선이 확실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는 대선 당일 해당 파일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당시 윤 캠프 전략기획부총장과 상황실장이었던 국민의힘 이철규, 윤재옥 의원 등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주로 공유했다고 말했는데 두 사람 모두 그런 보고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신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4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